형님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1. 유세프 잘랄 패더급 랭커가 되다. 최근 열렸던 UFN 251에서 최승우 선수가 이겼던 그의 아들 유세프 잘랄과 켈빈 케이터가 맞붙었습니다. 경기 초반 1, 2라운드에서는 잘랄이 포인트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3라운드에서는 대놓고 소극적인 운영을 펼치며 도망 다닌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판정승을 거두며 당시 랭킹 10위였던 케이터를 꺾었고, 경기를 본 한 팬은 뭔 도망 다니기만 하는 새끼가 이겨서 랭커로 가겠네 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진짜 랭커가 되었습니다. 잘랄은 UFC 패더급 랭킹 1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던 케이터는 4계단 하락한 14위로 밀려났습니다. 여담으로 한 팬은 이런 경기를 보고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토프리아도 고생시킨 궁극의 회피달인 유서프 잘랄, 드디어 랭커에 등극하고 토프리와의 리매치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 모습이네요. 잘랄은 토프리랑 리매치 가야함 상성상 맞아보임. 토프리 같은 매우 빠른 핸드스피드를 가진 사람의 빠따를 피하려면 궁극의 회피를 가진 잘랄밖에 못할 듯 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토프리아는 2020년 8월 11일 UFN 179에서 최승우를 대신해 유세프 잘랄과 맞붙으며 UFC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꽤 일방적이었는데요. 토프리아가 강한 압박과 레슬링, 폭발적인 타격을 앞세워 3대0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테이크다운과 그래플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고 타격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주도했죠. 다만 잘랄의 빠른 스텝과 회피 능력 덕분에 토프리아가 피니시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잘랄 입장에서는 토프리아의 빠른 핸드 스피드와 강한 타격을 버티면서 카운터를 노렸지만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며 끌려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테이크다운을 당하며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고 점수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토프리아와 잘랄의 경기 영상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잘랄이 케이터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회피 방식을 이미 토프리아와의 경기에서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잘랄은 토프리아의 강한 압박을 피하면서 상체를 깊이 숙이고 사이드로 빠지는 움직임을 활용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잘랄은 기량이 더욱 발전했겠지만 당시 그 회피 방식은 토프리아에게는 케이터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토프리아가 더 빠르고 정확한 압박을 가하며 단순한 회피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스타일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잘랄은 케이터와 경기 후 이 경기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3라운드에서 좀 소극적이었다는 말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했고 잘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지루했다고 하는데 그럼 나를 멈추게 했어야지. 내가 피하기만 한 게 아니라 상대가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 거야. 다들 메이웨더 경기 보면서 예술이라고 하잖아? 그게 바로 전략적인 경기 운영이지. 내 전략대로 움직인 건데 그걸 못 막았으면 상대가 더 잘했어야지 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유세프 잘랄은 이기는 방식에 대해 나름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KO나 서브미션 같은 화끈한 피니시를 해야 좋은 경기라고들 하지만 잘랄은 상대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한 승리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내가 피하기만 한 게 아니라 상대가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 거다라고 한 걸 보면 본인은 그냥 도망 다닌 게 아니라 게임을 완전히 자기 스타일대로 풀어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3라운드에서 너무 소극적이었다라고 해도 그게 바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적인 운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메이웨더를 예로 든 걸 보면 경기는 무조건 화끈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안 맞고 이기는 게 최고다라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재미없게 싸운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멈출 능력이 없었던 거다라는 식이죠. 결국 잘랄은 리스크를 줄이면서 완벽하게 싸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 같습니다.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뭘 해볼 수도 없게 만들어서 이기는 걸 더 가치 있게 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어진 질문으로 경기 후 SNS에서 비판이 많았다고 하던데 어땠어? 라고 물었고 잘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 너무 지루했다. 퇴출돼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게 바로 성공의 증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나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UFC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하게 싸워야 해. 재미있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파라스 자합이 코치가 네가 경기 중 도망만 다녔다고 말했다던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 듣고 기분 좋았어. 자하비는 MMA계에서 최고 수준의 코치 중 한 명이잖아. 그런 사람이 내 전략을 보고 좌절했다고?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해. 자하비가 3라운드에서 무조건 300번의 펀치를 날려라 라고 말했다던데 이게 코칭이냐? 그 정도로 내 움직임에 답을 못 찾았다는 거잖아. 게다가 자하비는 원래 맞지 않고 싸우는 법을 강조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막상 자기 선수가 그렇게 못하니까 화가 난 거겠지. 또한 켈빈 케이터의 팀에서 개체량 행사 때 너를 가볍게 봤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줘 라는 질문이 있었고
맞아. 개최량 때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 노려보더라고. 경기 전에 케이터 팀에서 가벼운 상대라고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경기 끝나고 다들 조용하더라. 케이터 본인은 경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고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근데 결과는 쉽게 이기긴커녕 내 전략에 완전히 갇혔지 라고 했습니다. 2. 케이터 코치에게 전하는 잘랄의 메시지. 그리고 이어진 질문으로는 마지막으로 최근 파라스 자합이 코치가 그의 선수들에게 바셀린을 과하게 발랐다고 주장했는데 이거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졸라 미끄러운 상대는 처음이었어. 3라운드에서 테이크다운 시도했는데 손이 그냥 미끄러졌어. UFC에서 이 부분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 자하비는 과거 GSP 경기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 월클 코치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파라스 자하비 코치는 MMA 및 격투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 방식에 대해 기존의 웨이트 트레이닝 중심 접근법을 비판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지도자입니다. 무조건 무거운 거 들면서 근력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조 같은 맨몸 운동으로 몸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실전에서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는 코치인데 힘이 아니라 가동성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고 훈련도 한 번에 빡세게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걸로 유명하죠. 신경계 피로를 최소화해야 기술도 더 잘 익힐 수 있다고 하고 GSP 같은 전설적인 선수도 가르쳤던 만큼 영향력 있는 코치인데 예전에 GSP랑 바셀린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도 유세프 잘라리 같은 얘기를 해서 다시 좀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확실히 바셀린이 과하게 발려 있었다고 느꼈어? 라고 물었고 잘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 3라운드에서 내가 제대로 태클을 잡았는데도 상대가 그냥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어. 이게 정상적인 몸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솔직히 너무 어이없었어. 이 정도면 실력으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편법을 쓰겠다는 거잖아. 파라스, 제발 바셀린 좀 그만 바르자.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MMA 피드를 지금 구독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